안녕하세요.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.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의 요건 중 묵시적 갱신의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묵시적 갱신은 앞서 보신 내용과 같습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.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, 즉 나가주세요 또는 계약 조건 변경, 돈 좀 올려주세요, 이런 내용이겠죠.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갱신되는 것이죠. 따라서 첫 번째,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. 임대차 기간을 약정했다면 이 약정 기간 만료 시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기간 만료로 인해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컨대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.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2년까지 주장할 것인지 임차인의 마음이죠. 이때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정했다면 이때에는 존속기간이 아닌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, 즉 내 돈 주세요 라는 행사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. 따라서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주장할 때에는 계약 갱신, 그중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힘든 것이죠. 또한 두 번째를 보시면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죠. 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 효력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이미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2년을 초과해서 약정을 했습니다. 예컨대 3년을 했다, 또는 4년을 했다, 5년을 했다. 이럴 경우에는 최초 기간에서 그 최초 계약한 3년을 했다면 3년, 4년을 했다면 4년, 5년을 했다면 5년, 이 기간을 초과한 때 그 기간 만료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,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. 여기서 우리는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. 이 통지는 원칙적,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. 그런데 증거를 남겨야 되겠죠. 원칙적, 명시적,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 증거가 중요하겠죠. 소송이 들어왔다 이러면 그 입증을 위해서 문자 또는 메시지로 통지하는 것이 낫겠죠. 통상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문자와 메시지, 카톡을 통해서 통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통지를 보낼 때에도 이 대법원 입장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, 즉 임차인에게 이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차입을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.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없애겠다, 즉 해지를 하겠다, 이렇게 통지했다면 이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중에 이 계약 해지를 의미한 것도 있지만 장차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, 그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, 이런 의사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기간 전 통지를 하더라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통지를 하더라도 이 통지가 임대차 보증금 인상해줘, 그렇지 않으면 당신하고 계약 더 이상 유지 안 할래, 이런 통지였더라도 장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담은 것이다,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. 조건 변경의 통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. 이 조건 변경의 통지는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 만료하면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겠다, 이런 내용의 통지죠. 이 통지에 그 상대방 임차인이 변경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
임대차는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조건 변경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조건, 그리고 변경을 원하는 사항,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. 여기서 조건 변경의 내용을 그 기간 만료 이후에 협의하겠다, 이런 통지는 조건 변경 통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조건을 변경하겠다, 임대차 보증금을 정액하겠다, 이런 통지는 의사의 통지입니다. 따라서 임차인에게 내 통지의 내용이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.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. 통지의 기간입니다. 2020년 6월 9일부터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연장되었죠.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기간 동안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. 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기간은 이 법정 기간입니다. 그 기간 내에 우리는 앞서 봤듯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. 그 입증은 통지하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서 예컨대 통지 배제를 하겠다,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그 특약은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묵시적 갱신의 예외도 있습니다. 예외 요건은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지위를 두는 것입니다. 그런데 임차인이 본인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. 그 의무 위반이라 하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,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입니다. 그 의무 위반 행위를 예를 들면 그 민법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성관주의 의무 위반한 경우, 막 썼다는 소리겠죠.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, 즉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데 엉뚱한 용도 썼다, 다른 용도 썼다, 이런 위반. 요 임대인이 그 임대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경우, 예컨대 집안에 물이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. 수리를 못하게끔 막았다라든지,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, 또는 불법 전대하는 행위, 차임을 지급 시기에 미지급 요건 되겠죠. 그 요건은 2기 이상의 차임을 둘 수 있습니다. 그 임차인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,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앞서 보신 내용과 같이 그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의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때, 이런 위반 등이 있으면 그때는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론 임차인에게 유리한 지위를 두고 있지만 현저히 위반해서 임대인에게 신뢰를 저버린 임차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그 위반 사실을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거,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.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의 요건을 확인했습니다. 간략히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. 그리고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. 그 갱신 거절의 통지는 묵시적, 명시적 가능하나 그 증거를 위해서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. 또한 조건 변경의 통지는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됩니다. 통지의 기간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되겠죠. 임대차 계약서에 통지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. 임차인은 그 특약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즉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. 묵시적 갱신은
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습니다. 본인 의무를 다한 임차인만을 보호해줍니다. 그래서 예외 사유로 이기에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위반한 임차인은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죠.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의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